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희연의 계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실 이사도 했고 그러느라고 제가 좀 바빴습니다. 좀 저도 쉬었고요. 쉬기도 했고 바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열심히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일단 그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에다가 지원을 하는 제도고요. 자녀장려금 또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들잖아요. 아기들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기들 많이 낳으라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많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어렵다 보니까 올해 제도가 대폭 확대가 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지급 가구는 뭐 1,800, 지급 금액은 2,900,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최근 5월 달에 신청을 하셨던 거는 그 2018년도 분에 대한 겁니다. 왜냐면은 2018년도 분에 대한 소득이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거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건 2018년도 분에 대한 거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 분. 근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뭐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근로소득자들만 신청이 가능한 반기별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세청 보도자료인데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래요. 한가위 생활자금, 우리 풍성해지는, 모두가 풍성해지는 그 한가위에 생활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가위에 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뭐 어른들한테 돈 드려야 되고 하니까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그 법정기한이 원래 9월 30일까지인데 그거보다 지급 일정을 앞당겨서 추석 전에 9월 6일 날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여기 전용 콜센터가 나와 있네요. 사업소득자라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자들을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 분들도 반드시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호벌이 많으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부부 합산 이제 그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득 금액은 근로, 그다음에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다 포함해서 판단이 되시는 거고요. 그분은 뭐 총소득 금액 기준 2천만 원, 그다음에 최대 지급액 1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호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최대 지급액은 이제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죠.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분들, 그리고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를 일컫고요. 호벌이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돈을 안 버는 거죠. 외벌이죠, 외벌이. 부양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맞벌이 가구는 이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호벌이 가구는 4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급액은 50에서 70만 원, 자녀 1인당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9년도 장려금 제도가 주로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어요. 단독 가구, 단독 가구들 슬프죠. 싱글들. 싱글분들은 연말정산 할 때도 뭐 부양가족 없어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물론 혼자 벌어서 혼자 다 쓰지만, 혼자 다 쓰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게 맞긴 맞지만 그래도 좀 서럽다는 거죠. 연령 요건이 30세 미만 단독 가구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 소득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가 원래는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호벌이는 2,100에서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에서 3,600까지.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은 원래는 1억 4천이었는데 가구당 2억 원 미만으로, 그리고 이제 최대 지급액은 이제 1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지급 미담 사례고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원래 5월 달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근로소득자들에 한해서 8월에 단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20년 5월 달에 하게 되면 2019년도분 1년치에 대해서 한 번에 받게 되는 거고, 단기 신청을 하시면 이번에 조금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신청을 대상이 되는 그 근로소득자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소득 요건을 확인하실 때 직계 좀비속이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이런 분들을 영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네요. 그리고 사업자 외자 로부터, 그러니까 뭐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돼서 받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인정상여, 요거는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재산 요건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여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금융재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신청이 안 되겠죠. 상반기분은 이제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받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표라든가 반기 신청서, 장려세제 안내 리플렛,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총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부부의 근로, 그 다음에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급여,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그 총소득을 판단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총급여 기준으로, 연봉 기준으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에서 총수익 금액에다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가지고 그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의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총소득 금액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구원 구성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유튜버다, 그래서 1년에 막 한 1억씩 벌어요. 이런 분들은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홈택스 안내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도,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세무서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챙겨서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애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